네, 안녕하십니까. 이스톰의 우종현 대표입니다. 저 굉장히 쉬운 얘기 두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보안 세미나다 보니까 비밀번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안의 시작이고 데이터 보안은 보안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주제를 두 개를 잡았고요. 그리고 이 세미나는 개인정보보호협회 박찬욱 팀장님하고 같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Q&A 없고 저희가 기술적인 거 설명드린 다음에 이 자리에 오신 공무원 여러분들이 회사에 돌아가셔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API를 개인정보보호협회가 이번에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듣고만 가시는 게 아니라 이걸 배우신다면, 이해하셨다면 돌아가셔서 바로 즉시 사용 가능한 걸 개인정보보호협회가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실무적으로도 크게 도움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두 가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랜섬웨어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랜섬웨어 전부 다 지겹도록 듣고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기술적인 한 가지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는, 랜섬웨어가 일단 개인이든 기업이든 회사든 혹은 관공서든 어디든 현재 침투를 하고 있는데, 가장 단순한 랜섬웨어에 대한 기술적인 이유, 동기는 당연히 공격자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가장 단순하게 엔지니어고 보안 세미나니까 기술적인 이유는, 랜섬웨어, 디스크 내 데이터는 랜섬웨어든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이든 데이터를 수정시킬 수 있다는 컴퓨터의 가장 기본적인 그 구조에서 나옵니다. 상식적인 얘기지만 프로그램이 OS 위에서 구동되면 그 애플리케이션은 디스크 내용을 OS를 경유해서 수정할 수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디스크가,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내 컴퓨터에 디스크가 있지만 이 디스크가 사용자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에서 프로그램 내에서 어떤 멀웨어든 랜섬웨어가 돌면 디스크 안에 있는 내용이 당연히 암호화되는 게 기본이겠죠. 아마 여기 계신 공공기관 여러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망분리되어 있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실 거지만, 망분리되어 있는 외국계 기관도 계속 당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회사는 행위탐지 기반이든 백신이든 많아서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100%도 없고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이거 설치하면 설치할수록 지금도 느린데 아마 더 느려지실 겁니다. 100% 예방이라고 얘기하면 늘 얘기 나오는 게 백업밖에 없죠. 근데 백업은 예방인가요? 치료인가요? 깨지고 나서 또 저희가 복구하면 저희는 그걸 예방이라 하지 않습니다. 단어상. 게다가 상황이 급하면 백업 데이터 쓸 겨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지금 여기 잠깐 근본적으로 소개해 드릴 거는, 랜섬웨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비책이 무엇인가 하고, 도대체 이 기술을 누가 왜 썼는지 숨겨진 뒷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저는 이따가 Q&A를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디에 데이터를 보관하면 데이터가 안전한지 혹시 아시나요? 네? 어디요? 종이. 예, 맞습니다. 근데 한 10년 전에 좀 계셨던 분들 중에서 아마 CD-ROM 구워보신 분 계시죠? CD-ROM 리라이터블 말고 그냥 CD-ROM, 예전에. CD-ROM에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는 수정 삭제가 안 되는 ROM이죠. Read Only Memory. 한번 써지면 읽기만 가능한. CD-ROM이든 DVD-ROM이든 블루레이든 다 ROM이죠. 이걸 총칭해서 WORM이라고 합니다. Write Once, Read Many. 이게 안전하긴 하죠. 데이터가 한번 써지면 수정 삭제가 안 되니까, 랜섬웨어가 오든 뭐가 오든 수정 삭제 안 되니까 안전은 하죠. 안전은 한데, 내가 수정 삭제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어서 불편하죠. 그래서 저희가 CD-ROM 라이터하고 디스크하고 합쳐놨어요. 이름이 그냥 앞에 하이브리드가 하나가 더 붙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 키면 데이터가 밑에 보는 것처럼 생성과 읽기만 됩니다. 근데 스위치 끄면 생성, 읽기, 수정, 삭제 됩니다. 단순하죠. 기술 자체가 워낙 단순합니다. 그리고 이건 네트워크 드라이브, 윈도우즈, 리눅스 아니면 맥 다 지원합니다. 저희가 이걸 서버용,
기업용, 개인용으로 지금 만들어서 이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서버용부터 잠깐 먼저 짚으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서버는 언제든 공격에 노출되어 있죠. 저희가 대민 온라인 서비스를 하는 이상. 그래서 기존 서버에 데이터 공간을 파일링 박스 서버가 네트워크 드라이브가 마운트만 돼 있으면 업무 서버에 관리자 계정이 탈취되더라도 안전합니다. 동영상 보시죠. 리눅스 서버에 루트 계정으로 로그인을 누군가 합니다. 들어가서 데이터를 지우기 시도합니다. 데이터를 지우려고 시도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데이터가 퍼미션 디나이드 납니다. OS 관점에서 요청을 날렸는데 얘가 읽기 전용으로 CD-ROM처럼 대응을 해버린 겁니다. 저희가 때때로 개발자는 데이터 소스 코드 바꿔야 되잖아요. 1년에 한 번 홈페이지 개편하거나 할 때. 근데 그냥 삭제를 시도하면 스위치가 켜 있으면 삭제가 안 되거나 변경이 안 되는데 잠시 후 보시는 것처럼 파일 서버에 스위치를 끄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수정 삭제됩니다. 누구든 부정할 수가 없는 게 데이터가 CD-ROM 안에 있으면 수정 삭제 안 되는 거는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아마 기존에 이거 말고도 그러면 내가 특별한 스토리지 또 사야 되냐? 그거 아닙니다. 파일링 박스 포 서버 뒤에 기존의 스토리지 다 연결하시면 뒤에 것까지 저희가 다 한 번에 보호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스토리지 그대로 재사용 가능하세요. 아마 이 얘기 듣고 서버는 1년에 한 번 바꾸니까 나 수정할 거 없으니까 스위치 껐다 켰다 1년에 그래 한 두세 번 좋은데 내가 우리 회사 직원 1000명인데 내가 그거 할 때마다 스위치 바꾸랴. 힘드시죠? 그래서 저희가 그 스위치를 윈도우즈 탐색기에 넣어놨어요. 인간이 컴퓨터를 쓸 때 윈도우즈 탐색기를 통해서만 수정 삭제를 하죠. 그리고 그 외 모든 프로그램은 생성과 읽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워드나 파워포인트로 읽으면 읽기 전용으로 열리고 새 이름으로 저장하면 디스크는 생성이기 때문에 생성이 가능하게 한 겁니다. 잠깐 보시죠. 랜섬웨어를 그 파일링 박스가 마운트되어 있는 PC에 랜섬웨어를 저희가 돌리면 로컬 디스크는 암호화가 되고 읽기 전용인 저 드라이브는 깨끗이 그냥 자료가 제공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내가 못 믿겠다, 이건 많이 있겠다라고 하시면 모든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드라이브가 마운트되어 있는데 도스 커맨드로 가서 지우면 지워져야 되잖아요. 지금 보시면 도스 커맨드로 가서 해당 폴더 들어가서 데이터 삭제 명령을 날리면 보시는 것처럼 액세스 디나이드 나옵니다. 즉 마운트되어 있는 드라이브 자체가 네트워크 드라이브이긴 한데 읽기 전용으로만 파일을 제공하는 겁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윈도우즈 탐색기에서 삭제하면 당연히 휴지통에서 복원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언제 수정이 되냐면 윈도우즈 탐색기에서 편집 열기로 열 때만 인간은 수정이 가능하게 열어주고 모든 애플리케이션의 요청은 읽기 전용으로만 대응시킨 겁니다. 사람은 수정이 되고 결국에 멀웨어는 수정이 안 된다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저는 게을러서 때때로는 꼭 이 네트워크 드라이브에 저장 안 하고 저는 바탕화면에 저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대비해서 바탕화면에 데이터가 생성이 되면 자동으로 감지해서 서버에 올려놓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이 기업용 자체는 이미 저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안 넘어가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거 좀 눌러주실래요? 죄송한데. 스페이스바 한번. 네, 죄송합니다. 박 팀장님 그거 좀 눌러주시면. 네, 스페이스바만 눌러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저희 건을 도입한 기관은 원래는 그 파일 서버를 기존에 운영하고 계시던 데인데 감사원에서 파일 서버 쓰지 마. 그리고 개인정보 탑재되어 있는 파일이 담당자 PC에 있으면 안 된다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탑재된 파일이 다 중앙에 있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거 자체는 삼바 포트의 취약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나 이렇게 현재 모든 보안 감사 규정의 예외 상황입니다. 저희께 훨씬 더 안전합니다. 박 팀장님 제가 좀 도와주세요. 자리를 좀 바꾸셔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페이스바만 눌러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대덕구청 같은 경우는 이걸 도입한 이유가 랜섬웨어 때문에 도입은 했지만 사실상 보안 사고 10년에 한 번 날까요? 아마 계시는 동안 안 날걸요? 그러면 1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거 가지고 비싼 돈 들여 사느니 대덕구청 같은 경우는 랜섬웨어가 예방된 디스크도 쓰고 추가적으로 평소에 자료 공유 체계까지 구축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걸 도입할 때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목적보다는 평소에 보안만을 외치는 것보다는 보안과 사용성을 같이 올리는 겁니다. 그냥 넘겨주세요. 저희가 이걸 보여드리면 이게 늘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전산팀이 없는데 개인적으로나 우리 팀만 어떻게 쓰면 안 될까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조그맣게 더 만들었어요. 미니라고. 그래서 이게 소형 네트워크 드라이브여서 제 손바닥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를 저장하면 그리고 방금 전에 보시는 것처럼 로그온을 하게 되면 개인 폴더와 공유 폴더 딱 두 개가 붙고요. 다음 페이지. 그리고 데이터가 삭제가 안 됩니다. 읽기 전용으로만 서비스를 하고요. 그냥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게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백업을 합니다. 여기에 저장된 데이터는 데이터의 디스크에 데이터가 저장돼 있을 때 기본적으로 암호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드랍박스든 저희 파일링 박스든 동기 옵션이 켜 있으면 데이터가 암호화된 상태로 클라우드에 백업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재밌는 거는 해외 지사가 만약에 있으시든 여기저기에 사무실이 있으실 때 본사 파일 서버까지 와서 데이터 땡겨가면 속 터지죠. 지사에 계시는 분들. 얘는 클라우드 베이스에서 동기가 되기 때문에 나는 그 지역에서 일을 하지만 사실상 데이터는 클라우드 상태에서 백업이 동기가 가능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공공기관이 계시다면 저희 디스크 미니가 몇 개가 있거든요. 체험 신청하시거나 오시면 저희가 추석 연휴 끝나고 아마 좀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저희가 랜섬웨어 관련해서 드려야 될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술은 비밀번호 관련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비밀번호는 1961년도에 누군가 컴퓨터 처음 만든 양반이 유저 패스워드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다음 페이지. 네. 그래서 유저 패스워드가 나온 이래로 인터넷 저희가 많은 이런 IT 신문물이 나오면서 도대체 저희가 외워야 되는 패스워드가 수만 개로 늘었죠. 그리고 서비스마다 암호 규칙이 제각각이다 보니까 외워야 될 게 저희가 많았죠. 이게 사용자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분명히 힘듭니다. 그냥 넘길게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자 암호 보강하고자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유저 인증기들이 아마 OTP, 생체 인증, 모바일 인증, 소셜 로그인 아마 이런 것들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좋은 점은 말씀 안 드릴게요. 보안 세미나니까. 나쁜 점만 짚을게요. OTP는 패스워드 넣은 다음에 OTP 넣으면 로그인이 되잖아요. 이 OTP의 문제가 뭐냐면 접속한 서비스가 만약에 가짜면 저만 다 주고 제 패스워드 갖고 OTP 갔기 때문에 상대방이 가짜면 제 정보 나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체 인증의 문제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체 인증은 요즘에 스마트폰에 다들 있어서 생체 인증 다들 쓰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대민 서비스에서도 아마 쓰실 거라 예상이 되는데 이거 간단하게 생체 값이 맞으면 PKI 사인드 값이 날아가는 게 파이도죠. 저희도 파이도 30가 된 기업입니다. 근데 얘 문제가 스마트폰 뱅킹 때 지문 인증한 게 인터넷 뱅킹 때 저희 공인인증서 쓰거나 딴 거 쓰시죠. 생체 인증의 문제점은 디바이스의 종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에서 생체 인증 쓴 걸 PC에서 제 PC에 인터넷 뱅킹 하는데 스마트폰에 생체 인증으로 로그인 되는 거 못 보셨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디바이스 종속성이 있습니다. 그 센서가. 그래서 저희가 대민 서비스, 공무원으로서 만약에 대민 서비스 지원하시는데
매체마다, 서비스 매체마다 인증기 따로 써라고 하면 아마 좀 힘드실 거예요. 이게 일반 유저가. 그 다음에 나온 게 모바일 인증 앱입니다. 모바일 인증 앱은 쉽게 얘기해서 내가 접속을 어떤 웹사이트에 해요. 하면 서비스가 저한테 푸시가 옵니다. 모바일로. 이게 너냐라고 묻는 기술이고요. 이건 이게 그 접속한 사용자가 정당한 모바일 인증기를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아이디 입력하면 패스워드 없이 푸시가 오고 얘가 OX. 내가 접속했으니까 네가 승인을 하세요라는 기술인데 얘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최초 접속한 서비스가 만약에 가짜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제가 가짜 웹사이트에 제 아이디를 넣었어요. 어떤 이유에서건 파밍 사이트 만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도메인, 네임 똑같고 녹색 바도 똑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한 장 위에요. 네, 제가 가짜 사이트에 아이디를 집어넣으면 만약에 이게 페이크 사이트면 그 상태에서 해커가 진짜 사이트에 제 아이디 집어넣으면 저는 푸시가 오게 되고 제가 푸시를 받으면 제가 접속했잖아요. 저는. 그리고 푸시가 오면 제가 동의하겠죠. 동의 누르면 제 문을 열어준 게 아니라 해커 접속의 문을 제가 열어주는 상황이 나옵니다. 좀 복잡하죠. 이게 온라인 뱅킹에서 실제 터지고 있는 사고예요. 이게 인증 쪽 관련해서. 그래서 이게 제가 인증기가 제 손에 있는데 저는 덮어놓고 도장을 늘 찍어야 되는 게 우리의 유저 인증기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에서 소셜 로그인 많이 쓰실 거예요. 구글, 페이스북 뭐 이런 거. 네이버 로그인. 예. 이게 다 좋은데 하나가 얘가 만약에 뚫려버리면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이트 털리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리고 공공기관 입장에서 소셜 로그인에 의탁할 수 없죠. 민간기업 거에 모든 내 인증을 맡길 수가 없죠. 근데 민간인 관점에서 보면, 유저 입장에서 보면 왜 공공기관은 답답하게 소셜 로그인 도입 안 해? 내가 매번 할 때마다 나보고 이거 등록하라고 하는 이 불편한 걸 내가 왜 감수해야 될까라고 생각하겠고, 공무원 관점에서는 답답은 하지만 원칙을 준수하시려고 하시겠죠. 간극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희 쪽의 결론이 뭐냐면 사용자만 2번, 3번, 4번, 5번 확인하면 안전하냐라는 게 저희 쪽 질문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비밀번호에 대한 혁신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당한 사용자를 인증하지 말고 서비스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자라고 방향을 바꾼 겁니다. 유저가 접속을 하면 서비스가 패스워드를 인간에게 제시하고 인간은 모바일로 이놈이 진짜인지 확인하게 한 겁니다. 이름을 저희가 오토 패스워드로 줬고요. 웹사이트 로그인하는 거 보시죠. 저희가 대한민국 개발자 넘버원 사이트가 OKJSP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유저가 아이디만 입력하고 로그인 누르면 패스워드 칸에 자동으로 패스워드가 나오고, 그리고 모바일에서 동일한 패스워드가 생성됐고 이 사이트가 진짜임을 확인하고 제가 동의 버튼 눌러주면 로그인 되는 화면입니다. 이게 아마도 웹브라우저에 자동 암호 완성 기능 있잖아. 혹은 나는 패스워드 매니저 써. 이런 거 다 되잖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았던 그 무엇이든 간에 그거는 고정된 패스워드를 얘가 대신 입력해 주는 거고, 이건 동적으로 시스템이 인간에게 OTP 값을 제시한 겁니다. 또 하나, 인간이 입력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인간에게 패스워드를 제출해 준 겁니다. 패스워드 인풋이 아니라 패스워드 아웃풋입니다. 아예 인증의 방향을 반대로 바꿨어요. 아마 여러분들 아침마다 출근할 때 윈도우즈 패스워드 힘드시죠? 이걸 윈도우에 적용한 거 보여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아침에 출근하면 아이디 입력하면 윈도우가 인간에게 매번 바꾼 패스워드를 제시합니다. 그럼 제 모바일에서 꺼내서 이놈이 제시한 게 맞나 확인하고 동의하고 지문 넣어주면 윈도우즈가 로그인 되게 됩니다. 재밌는 건 제가 컴퓨터 쓸 때마다 윈도우 인터널 패스워드가, 시스템 패스워드가 계속 바뀌어요. 3개월에 한 번씩 바꾸는 게 아니라 컴퓨터 쓸 때마다 바꾸는 거예요. 저희도 쉽고 보안성도 뛰어납니다. 이게 아마 이거 보시고 재밌긴 한데 이거 정말 보안성 좋아라고 아마 의아해 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도 있어서, 저희는 기존의 모든 패스워드 체계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서비스가 준 패스워드를 확인한 다음에 제가 동의하면 원타임 패스워드, 그 다음 PKI 사인, 파이도,
세 개의 값이 한 번에 시스템한테 가서 기존에 현존하는 모든 모바일 인증 시스템이 한 번에 이렇게 한 번에 더 이렇게 작동해서 서버의 값이 갑니다. 사용자는 손가락 하나 줬을 뿐인데, 다시 설명드리면 서비스가 맞는지 확인하고 저는 손가락 준 것 뿐인데, 그때 당시에 모바일 인증기가 기존에 현존하는 모든 모바일 인증기가 인증값이 서버에 가서 서버는 이 사람 생체 인증, 원타임 패스워드, PKI 사인드 값 전부 다 날아가는 겁니다. 저희는 기존에 유저 인증 체계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거 위에 우리가 우리 거 다 주기 전에 서비스 한번 확인하고 합시다 라고 하는 상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인터넷 대상을 기본으로 해서 좀 많은데 해외 쪽에 좀 나갔고요. 그리고 저희가 미국 IBM 시큐리티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가트너에도 등재된 기술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인터넷진흥원 핀테크 지원센터에 등재됐고 농협 인터넷 뱅킹에 보면 그 공용 API로 등록이 돼 있어요. 이거 누가 국내에서 쓰냐면 윈도우즈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IDC가 사실 IDC가 털리는 경우가 없고 IDC에 서버를 둔 민간 사업자들이 윈도우즈 서버 접속할 때마다 아이디 패스워드로 가잖아요. 근데 이 담당자 PC에 있는 서버 접속 IP, 아이디 패스워드가 통째로 털려서 IDC가 공격을 하도 많이 받다 보니까 IDC가 아예 저희 오토 패스워드를 윈도우즈 서버 호스팅하는 고객에 제공하는 게 상품으로 팔리기도 했고, KT가 VPN 접속할 때, 원격에서 그 사내망 접속할 때 그 유저가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OTP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유저가 패스워드를 보고 검토하는 걸로 KT는 바꿨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그 아마 페이복 혹은 모바일 ISP, 대한민국의 MISP나 ISP 아마 이 중에서도 절반 이상은 쓰실 것 같아요. 크레딧 카드 결제할 때 QR코드 센싱이 아닌 상호인증 기술이 적용돼서 아마 여러분들은 올 하반기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이걸 기업 내부의 업무 혁신이 아니라 민간인을 좀 바꿔주는, 내 인생에서 패스워드 없는 세상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바꾼 거는, 다음 페이지. 이거 앱 하나에 모든 시스템을 연동시킬 수 있게 좀 바꿔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아마존 위에 띄웠고 전 세계 모든 서비스로 프로바이딩 할 수 있게 준비를 끝낸 상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넘버원 개발자 사이트에 붙어 있고, 대한민국 넘버원 맥킨토시 유저 그룹에 붙어 있고, 그리고 스타트업들에 저희가 쭉 적용을 해왔고요. 이거 보시고 야 이게 개인정보를 내가 너희 같은 민간 사업자한테 어떻게 맡겨? 라고 의아하실 것 같아서 하나 더 정확히 확인드리면, OTP 제조사가 절대로 OTP 제조사가 하드웨어 동굴을 은행에 파는 OTP 제조사가 개인정보 은행 고객의 개인정보를 갖지 않습니다. 그냥 OTP 동굴 판매한 거고요. 개인정보는 은행이 이 인증기와 그 고객 정보를 매핑은 은행만 알죠. 그 원리 그대로 저희 오토 패스워드를 공급하는 저희 쪽에서는 온라인 서비스에 어떤 고객이 이 인증기와 매핑됐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개인정보를 저희가 들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존의 회원이 많은 서비스에서는 모든 사이트에 보면 비밀번호 변경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비밀번호 변경 페이지에 오토 패스워드 암호 설정, 기존의 비밀번호를 평생 네가 외우고 바꾸고 네가 입력할래 아니면 자동 쓸래를 비밀번호 변경 페이지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API 딱 3개 바꾸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회원을 많이 모아야 돼요. 저희 공공 서비스도 회원 많이 모으셔야 되잖아요. 만들었는데 유저가 없다는 둥 뭐 별얘기 다 듣잖아요. 그때 네이버 로그인이나 페이스북 로그인이나 구글 로그인 주시고 오토 패스워드를 2FA로 설정을 하면 뭐가 좋냐면, 유저는 자기 개인정보,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에 공무원 담당자라고 생각을 하고 제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고 싶은데 회원 정보 가입하라 그러면 10명 왔을 때 한두 명 가입하는 게 통계입니다. 한두 명도 안 쓰는 게 상식이고요. 그냥 네이버 인증 받으시고 저희가 2차 인증으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데모를 보시죠. 이게 스타트업에서 아이디 패스워드로 이렇게 하는 거 대신에 구글 로그인으로 지금 소셜 로그인을 붙였어요. 구글 로그인으로 붙은 다음에 이 사용자는 오토 패스워드가 2차 인증 수단으로 자동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방금 구글 인증이 끝나자마자 웹 서비스가 2차 인증 수단으로 사용자에게 인증값을 보여주고
오토 패스워드 컨펌을 한 다음에 로그인이 된 거죠. 즉 웹 서비스, 저희 공공 웹 서비스가 대민을 위해서 좀 더 편한 회원 가입을 제공해주는 대신에 이 사용자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희 인증기로 잡자는 거죠. 소셜 로그인은 뚫리면 다 뚫리지만 저희는 안 뚫리게 해주자는 거죠. 소셜 로그인의 혜택은 받으면서도 뚫리지 않는 걸 하자는 얘기입니다. 저희 거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왜 하나? 왜 하나 보면 일단 단순해서 좋다가 공통점이고요. 두 번째는 패스워드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리고 저희 쪽을 구매하시는 데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인증, 카드 프로세싱을 온라인에서 하고 있는 데서도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분은 이름 절대 밝히지 말라 그래서 제가 못 밝히겠지만 이제 그 회사에서 보안하면서 혁신, 보안 이런 얘기 하지만 막상 갖다 주면 아무도 안 쓴대요. 아무도 안 쓴답니다. 말로는 혁신을 가서 교육도 하고 뭐 하지만 아무도 안 쓴다. 근데 오토 패스워드 갖다 줬더니 이게 기술적으로는 상호 인증이어서 혁신이지만 사용성으로 보면 개선처럼 보여서 사용자들이 부담 없이 쓰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쉬운 기술이거든요. UI로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은 1급인데 포장이 2급처럼 보여서 내가 편하게 쓸 수 있는 기술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쓴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아까 파일링 박스 미니라고 하는 건을 저희가 공공기관에 체험하실 수 있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올라왔고, 두 번째는 지금이 진짜입니다. 저희가 조그마한 벤처예요. 조그마한 벤처가 국민 서비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안 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협회가 그 대한민국의 OPA 패스워드, 온라인 프라이버시 어소시에이션 패스워드를 공공기관에 돈을 이쪽에 다 대시고 무상으로 풀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 같은 데보다는 재정이 좀 있는 공공기관 쪽에 이 API를 갖다가 쓰시게 되면 국민들도 좀 편하고 운영하시는 여러분들도 개인정보 보호에 그렇게 힘들지 않게 사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걸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박찬욱 개인정보보호협회 박찬욱 팀장님 모시고 개인정보보호협회가 이 건을 어떻게 무상으로 제공하는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넘겨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협회 박찬욱 팀장입니다. 오늘 우정현 대표님께서 미리 한 30분 발표하시고 저희는 이 취지와 좀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히 한 10분 정도 발표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대표님께서 지금 발표하는 내용이 사실상 모든 원천 기술은 이스톰에서 다 개발을 한 거고 저희는 이런 무상으로 배표를 하는 그냥 허들 역할만 하는 역할 뿐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기능적인 내용들은 이미 앞서 다 말씀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정보보호협회는 민간 자율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서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를 목적으로 설립이 됐고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으로서 등록 승인을 받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협회에서 하는 주요 사업은 기업의 이제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심사를 해서 자율적으로 마크를 부여해주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 제도, 그다음에 개인정보 전송구간 전송구간에 개인정보가 암호화 됐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해가지고 개선 안내하고 있는 보안서버 모니터링 사업. 그 이후에 그 이외에도 위치정보 사업이라든지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그 법제상의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법률 상담이나 그런 법제도 개선
정책을 국가에다가 정책 제의도 하고 이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또 이제 우정현 대표님이랑 같이 이번에 배포하게 될 OPA 패스워드는 이런 모든 기술에 대해서 취지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공기관에 무료로 배포를 해서 국민들의 좀 불편함, 비밀번호를 일일이 기억해야 되는 불편함을 해소하자라고 좋은 취지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모든 그 기술, 원천 기술은 이스톰이 가지고 있고 저희는 그냥 개발만 하고 배포는 하는 그런 허들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매년 피싱이라든지 파밍이라든지 사이버 범죄가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 사항이죠. 계정 도용 사항이죠. 포인트를 계정을 도용해 가지고 포인터를 쓴 40대가 구속된 사례도 있었고요. 네이버 밴드의 계정을 도용을 해 가지고 음란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게시하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뉴스에도 자주 오르내리는 내용인데요. 파밍을 통해서 금융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내용은 뭐 앞에서 우 대표님께서 다 설명해 주신 내용인데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매년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 이런 웹사이트를 접속을 할 때 자주는 사용하지 않지만 꼭 1년에 한두 번씩은 접속을 해야 되는 뭐 이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번 또 아이디 패스워드를 기억이 안 나면 다시 또 인증을 해서 다시 받아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파밍이라든지 강력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입니다. 아까 뭐 말씀하셨다시피 기술은 1급인데 2급 포장지로 지금 포장된 그런 기술이고요. 다음 페이지. 후에 이제 나중에 간단하게 시연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아주 편리합니다. 그냥. 예. 그리고 OPA 패스워드는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원리는 접속할 때 유동 IP를 통해서 그걸만 인증하기 때문에 물론 그 원천적인 패스워드는 그 회사 시스템에 있겠지만 OPA 패스워드 시스템에는 전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도 않고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미 그 애플리케이션 iOS 버전이라든지 안드로이드 버전 애플리케이션은 다 개발이 됐고 홈페이지도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OPA 패스워드를 설치하고 싶은 공공기관 담당자분들은 저나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연 간단하게 데모 사이트 데모.com 로그인 OPA 패스워드 입력하기가 OPA로 OPA OPA 로그인 지금 이 화면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이 모니터상에 6자리하고 푸시 메시지가 뜨면요 애플리케이션 휴대폰으로 해당 단말기로 확인만 눌러주시면 간단하게 로그인이 되는 이런 원리입니다.
간단히 시험 보여드렸는데 이 뭐 Q&A 뭐 질문 있으시면 기술 관련은 우정현 대표님께서 잘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기존의 행복도시라고 하는 OPA 쪽에서 원하시는 공공기관 비슷한 웹사이트가 있었고요. 로그인 버튼 그냥 클릭하면 방금 OPA 패스워드로 로그인하기 그거 URL 하나만 붙이시면 되세요. API 웹 개발자가 1시간 이내에 붙이고 끝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제가 볼 때 줄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공인인증서에 학을 뗐잖아요. 어떻게 모든 국민이 다. 근데 얘도 PKI예요. 얘도 국제 생체 인증 표준인 파이도가 서티된 기술이고 생체 인증이면서 상호 인증이면서 원타임 패스워드가 상호로 작용하는 거고 PKI 사인도 돼 있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모든 기술이 현재 집약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쉬운 기술을 유저가 쓸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 설명은 이 정도로 약하고요. 아까 Q&A 받아야 되는 거죠? Q&A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네, 괜찮으시면 Q&A 진행을 네네. 해도 되고요. 아니시면 그냥 강연 끝내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네. 네. 아닙니다. 등록 절차를 팀장님이나 누가 좀 데모해 주실 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부스에 오시면 등록 절차는 지금 모든 아이폰이든 안드로이드든 앱스토어에서 OPA 패스워드가 다운이 되세요. 그걸 설치를 하시면 익명이잖아요. 선생님 폰에 설치가 됐고 웹사이트에 가서 저희 API가 연동이 돼 있다면 웹사이트에 가서 도메인 거기 가서 비밀번호를 자동 비밀번호로 바꾸기로 설정을 하면 얘가 코드를 보여줍니다. 그 코드 값만 이 앱에다 설치하시면 그 다음부터 오토 패스워드가 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증기 등록 절차를 유저가 한번 손으로 해요. 네, 그러니까 앱스토어에서 지금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리고 등록만 한번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 웹사이트는 더 이상 패스워드를 내 머릿속이나 내 수첩에서 갖고 있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저희가 그러니까 기술 아닐까요? 네. 일단 은행에서 하고 있는 원타임 패스워드 인증기 배포와 기술적으로 동일한 수준이고 그리고 본인 실명 인증 수단으로 전환하실 수도 있고 그냥 단순 인증기로 두셔도 됩니다. 근데 분명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유저 패스워드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뛰어난 기술은 맞습니다. 네. 통신 비용은 데이터 패킷 요금은 나올 거고요. 왜냐하면 유저가 동의할 때 유저의 원타임 패스워드가 다시 한번 가거든요. 얘가 서비스가 패스워드가 맞는지 얘가 한번 생성을 해봐요. 그래서 이게 맞다고 유저가 동의하면 유저의 원타임 패스워드가 뒤에서 한번 날아가기 때문에 통신에 대한 부담은 1패킷, 2패킷 굉장히 작은 사이즈가 발생을 합니다. 네, 질문에 좀 답변이 됐나요?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가 사실 약속 드린 걸로는 SNS를 통해서 올라와 있는 분께 베스트 퀘스천 선정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그러면 저희가 선정만 해서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NS 화면을 질문지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역시 질문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중에 베스트 퀘스천을 하나 선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약속드린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밑에 제가 기술이 2개다 보니까 오토 패스워드는 내부망 적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파일 서버가 아닌 문서 중앙화 서버에도 적용이 됩니다. 양쪽 다 적용이 됩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고요. 내부망에도 적용이 가능한가요를 제가 그걸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좀 답변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질문하신 분 어디에 계신가요?
질문자님 손을 한번, 네,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셨나요? 아니, 앞에 지금, 네, 나오고 계시거든요. 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좋은 강연을 해주신 우종현 대표님께도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요. 저는 다음 강연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